우리 어머니가 근육이 굳는 게 파킨슨병이란 말이에요. 목소리도 잘 안 나와요. 걷지도 못해요. 그러시는 분이 잘 때 렘수면일 때 어떤지 알아? 그럴 정도인데 수면에선 그렇다. 근데 그게 전조 증상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10에서 15년 후까지 긴 시간 동안 파킨슨병 진단 받을 확률이 몇 %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야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중 타격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잖아. 그래서 언뜻 생각하기에는 파킨슨병 질환은 뇌신경 질환이고 뇌신경세포가 알파시뉴클레인 응집체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기 때문에 나타나는 질환이잖아. 병이 여기서부터 시작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땠다? 장하고 코에서부터 시작되더라 였잖아. 사실 신경은 우리 온몸에 다 있단 말이야. 그런데 왜 장하고 코에서 먼저 알파시뉴클레인이 왜 거기부터 공격하냐 이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은 코하고 장의 신경세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외부하고 가까운 곳이야. 외부하고 거의 그냥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얘를 보호해줄 수 있는 막이 되게 적어.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독소에 노출될 가능성이 어떻겠어? 제일 쉽겠지. 제일 중요한 곳은 어디야? 머리일 거 아니야. 얘네들이 독소가 될 건 뭐가 될 건 뭐가 나쁜 것들이 있다라면은 얘 뇌는 어떻게 됐어? 순서적으로는 사실 제일 마지막. 당연하겠지.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알다시피 장에 있는 신경세포들은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오물, 입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독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장내 세균들이 많잖아. 걔네들이 막 먹고 자고 싸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것에 의한 독소들에 의해서 신경세포들이 바로바로 손상을 당할 수 있어. 그래서 거기가 문제가 된다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코 신경세포는 어떠냐면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신경세포가 바깥쪽으로 드러난 곳이야. 장신경세포는 그래도 장 점막 안쪽에 있는데 코 신경세포는 실제로 이렇게 보잖아? 코 천장에 밑으로 이렇게 돼 있어. 털로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중금속을 포함한 여러 가지 독극물에 어떻게 무방비야. 무방비. 하다못해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버스 기다리다가 화면 들어오는 게 뭐겠어? 배기가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신경세포들이 당연히 외부에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에서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라 먼저 그렇다라고 과학자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게 이중 타격설의 가장 베이스야, 베이스.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 거야. 이게 파킨슨병 질환이 진단받기 전에, 즉 여기 중뇌에 있는 신경세포가 실제로 많이 죽기 전에 장하고 코부터 손상이 된다 그랬는데, 그게 10에서 15년 전부터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러한 전조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냐? 매우 중요하긴 해. 가장 큰 게 변비. 이건 뭐와 관련돼 있겠어? 장하고 관련돼 있겠지? 왜 변비가 생기냐면은 장 신경세포들이 알파시뉴클레인 응집체에 의해서 연동운동도 해야 되고 소화효소도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변이 움직이지 못하겠지. 일을 안 하니까 변비가 생기는 거고, 후가상실은 명확하겠지? 우리 어머니 예를 들면 정말 언제 후가상실이 됐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아무리 못해도 10년, 15년 더 됐어. 세 번째가 우울, 불안이야. 파킨슨병 전조 증상으로는 이것만큼 특이적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퍼센테이지로 나타나고, 약간 뇌간 쪽에 문제가 되면 이런 일이 좀 벌어지게 돼. 센터보다 조금 더 안쪽, 바깥쪽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 이 조금 중요해 이거. 잠중 행동 변화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렘 수면 장애라고 해.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이 렘 수면 장애는 파킨슨병 전조 증상 중에서는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고, 하나하나 좀 알아보자고. 연구 논문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하와이에서 연구를 했어. 하와이가 어땠냐면은 1900년도 이제 후반 말에 일본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이주했어. 전 세계에서 파킨슨병 유병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인구 10만 명당 어디야? 일본. 아무튼 그래서 관심도가 되게 많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본계 미국인 남성을 1965년부터 뭘 조사했냐? 장 트러블이 있고 특히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변비 있는 사람들을 수십 년을 관찰했는데, 수십 년 뒤에 변비가 있는 사람들 중에 파킨슨병에 걸린 사람이 변비가 없는 사람 중에 파킨슨병에 걸리는 확률보다 대략 2.7배. 이 정도면은 유유미미한 거거든. 이러한 연구 결과를 냈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 어때? 아니, 노인이 되면은 다 변비는 어느 정도 깔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치? 변비면은 나 파킨슨병 걸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잖아. 두 번째가 뭐냐? 냄새. 아까 얘기했던. 똑같이 어디에서 했어? 호놀룰루. 하와이에서. 이거는 2008년도에 했고, 이 연구에서 인사이트를 받아서 요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사실 한 거였는데, 여러 가지 음식, 냄새 나는 것들을 이 노인들에게 막 맡게 해서 점수를 매겨. 마늘 냄새, 무슨 식초 냄새, 무슨 냄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잘 못 맞는 사람과 잘 맞는 사람을
다 점수화해서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쭉 관찰한 거지. 관찰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 점수가 낮을수록 후각장애가 있다라는 거야. 점수가 정상인 사람들에 비해서 가장 중증인 사람들이 몇 배? 5배. 이건 어마어마한 거야. 변비보다도 더 크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 우리 어머니는 그랬는데 이 네 가지 중에 요 두 개를 다 깔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몇 배야? 10배가 되는 거야. 이게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거야. 만약에 내가 복합적인 증상이 있으면 내가 파킨슨병 어딘가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걸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우울인데 2015년도에 여러 나라에서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과거에 그 우울증이 있던 사람들이 파킨슨병에 진단받을 확률이 1.5배에서 3배 정도 차이로 좀 더 높더라라는 연구 결과이고, 이제 RBD인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렘 수면 장애이고, 렘 수면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잠을 잘 때 렘 수면 시기라는 게 있어서 누구나 다 렘 수면 딱 타이밍에 들어오면 우리 눈이 팍 떨려. 막 떨리면서 머릿속에서 막 신경세포들이 막 무언가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막 꿈을 막 꾸거든. 이걸 렘 수면이라고 하는데, 정상인 사람들은 어떠냐면 이 렘 수면일 때 팔다리가 움직이지가 않아. 꿈꾸다가 치면 협탁에 치면은 막 부러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몽유병처럼.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어떻게 해놨냐, 셧다운 시키는 안정장치가 있어요. 이 뇌관 통해 가지고 척수 통해서 팔다리를 움직이는 신호가 전달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딱 차단시켜. 너무 신기하게도. 근데 파킨슨병 환자는 어떠냐, 그게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 우리 어머니가 근육이 굳는 게 파킨슨병이란 말이야. 목소리도 잘 안 나와요. 걷지도 못해요. 그러시는 분이 잘 때 렘수면일 때 어떤지 알아? 소리도 질러. 평상시에 화장실에 계시잖아? 힘들 때 목소리가 안 들려. 위험하면은 토하주 한복을 가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화장실 문 앞에 있어야 돼. 그럴 정도인데 수면에선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그게 전조 증상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10에서 15년 후까지 긴 시간 동안 파킨슨병 진단받을 확률이 몇 퍼센트다? 73%. 팩트 연구 결과야. 그래서 내가 렘 수면 장애가 있는데 단기간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어쩌다가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하면은 이 사람은 앞으로 10에서 15년 후에 파킨슨병에 진단받을 가능성은 10명 중에 3명 안에 든다라는 거야. 굉장히 무서운 얘기야, 이게. 그래서 렘 수면 장애에 대해서 하나만 좀 알아야 될 건 어떤 거냐면은, 본인이 막 잘 때 잠꼬대 엄청 심하게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이 렘 수면 장애는 환자가 깼을 때 인지를 할까 못할까, 이거를 못해. 그래서 가족만 알 수 있고, 가족이 지켜보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수면 다원 검사라는 게 있거든. 이런 것을 한 번쯤은 받아볼 필요는 있어. 그래서 결론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변비, 후각 상실, 우울, 그리고 이 렘 수면 장애, 이 크게 4개는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이고, 요거 중에 뭐 하나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나 그러면 결국 나중에 파킨슨병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이 중에 2개 이상이 겹쳐져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 4개 중에서도 렘 수면 장애는 몇 퍼센트라고 그랬어? 75%야. 75%.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원장님, 그러면 만약에 20대인데 변비도 있고 렘수면 장애가 있으면 이거는 파킨슨의 위험이 있다고 봐도 되나요? 20대는 사실 조금 확률적으로 좀 낮긴 한데 그래도 없는 건 아니니까, 보통 이제 50대 이전에 파킨슨병 진단 받았을 때 젊은 파킨슨병이라는 진단명 자체를 따로 내거든. 근데 그 나이에 파킨슨병 진단 받는 분들은 그런 장애를 나타낼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어떠냐, 대부분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유전자 돌연변이가 봐. 그런 사람은 유전자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어. 얘기한 것처럼 변비와 예를 들어 렘 수면 장애를 많이 호소해. 그 사람은 당연히 확률적으로 높아질 거라고 예상은 돼. 근데 여기 있는 연구들은 전부 다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 젊은 사람은 포함되지 않고 다 연세가 드신, 보통 이제 50대 이상의 그 환자부를 가지고 낸 연구 결과야. 그래서 젊은 파킨슨병 연구도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나이 드신 파킨슨병 진단받는 환자랑 젊은 나이에 파킨슨병 진단받는 환자의 치료 방법론도 달라. 너무 긴 시간의 치료이기 때문에. 그 4가지 전조 증상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수치로 따지면 나중에 파킨슨 걸릴 확률이 높은 건데, 혹시 내가 한두 개라도 거기에 해당이 되면 유의미한 예방이 가능할까요? 아니면은 아직까지는 치료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 지금 현재 파킨슨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론은 레보도파밖에 없단 말이야. 이 레보도파는 어떤 거냐면은 부족한 도파민을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하는 거지,
이 전조 증상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일단 아니라는 거고 첫 번째. 그럼 레보도파를 먹여야 되냐? 아직 공격 안 당했잖아. 그럼 레보도파도 필요 없거든? 뭘까 그러면 결론이? 운동이야 운동.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는데 파킨슨병이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게 운동. 두 번째는 식습관이라고 얘기해. 만약에 하나를 더 붙인다 그러면은 환경의 변화야. 단적인 예가 이런 건데 이 코 있지? 후각산실. 이 연구가 어떤 게 있냐면은 농부들 있지. 제초제나 살충제나 농약이야. 이거를 많이 썼던 농부들을 갖다가 쭉 봤더니 그렇지 않은 도시에 있는 노인들에 비해서 파킨슨병 발병률이 어때? 훨씬 높았던 거야. 왜 그럴까? 아무리 뭐 마스크 쓴다고 해서 굉장히 난리는 조그만 건데 안 들어갈까? 만약에 그런 환경에 있거나 꼭 농약이 아니더라도 안 좋은 가스가 됐건 뭐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런 환경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지. 뭐 두 번째, 미주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온다 그랬잖아. 장 때문에. 장의 환경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아무튼 뭐 그럴 생각인데 운동은 가장 최선이고 장의 환경 개선이라는 거 좋은 음식 많이 먹고 환경 개선은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환경 독소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더 내가 떨어질 수 있는 방법론을 찾는 거죠. 이 정도? 네.